안녕하십니까. 한 달에 한 번 국가보훈부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간 국가보훈부입니다. 놓쳐서는 안 될 다양한 정책과 소식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던 카자흐스탄 현지 묘역이 기념공원으로 새롭게 단장됐습니다. 지난 11월 3일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에서는 홍범도 장군 묘역 기념공원 개원식이 열렸습니다. 개원식에는 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과 우원식 홍범도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비롯해 크질오르다 고려인협회 회장과 총영사관 관계자, 고려인 동포 등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기념공원 조성 사업은 지난 2021년 유해 봉환 당시 정부가 카자흐스탄 정부와 현지 고려인들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이행함으로써 독립유공자이자 독립전쟁의 영웅인 홍범도 장군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한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 개원한 기념공원은 부지 면적 1067제곱미터에 참배 공간과 전시관, 야외 휴게 공간이 조성됐습니다. 제94주년 학생 독립운동 기념식이 지난 11월 3일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에서 거행됐습니다. 타오르는 그날의 불꽃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기념식에는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유족과 주요 인사, 광주 소재 학생 독립운동 참가학교 후배 학생 등 3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학생 독립운동은 3.1운동, 60만세운동과 함께 일제강점기 3대 독립운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문화여가활동 지원 프로그램 아주 특별한 하루가 진행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KT 노사와 함께 서울과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5개 지방보훈청 관내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뮤지컬, 요트 투어, 마술 공연, 마사지 체험 등의 문화여행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령의 참전 유공자와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 등 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내년에는 전국 27개 보훈관서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11월 4일 용산 어린이정원 야구장에서는 한미 어린이 티볼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정전협정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한국과 미국의 미래 세대들이 스포츠를 통해 호흡하면서 한미동맹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히어로즈 패밀리 12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오랫동안 프로야구 선수로 활약하다 은퇴한 전 선수들이 한미 어린이들과 함께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순직 군경에 남겨진 어린 자녀들은 물론 양국의 미래 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활동과 체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갈 계획입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영국과 콜롬비아 참전 용사들의 유해 6위가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됐습니다. 지난 11월 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봉환식을 시작으로 국립서울현충원 임시 안치 후 안장식은 11월 11일 각국 대사관 주관으로 거행됐습니다. 지난 2015년 레옹 베르나르 프랑스 참전용사부터 시작된 유엔 참전용사의 유엔기념공원 사후 안장은 지금까지 모두 26위가 됩니다.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앞두고 유엔 참전용사와 유가족, 교포 참전용사 등 70명을 초청하는 재방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11월 8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진행된 재방한 행사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 10개국 유엔 참전용사와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에 거주 중인 교포 참전용사와 가족, 네덜란드군에 배속돼 참전했던 수리남 참전용사와 프랑스군에 배속됐던 모로코 참전용사 유족도 참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재방한 초청 행사 외에도 다양한 국제 보훈 사업을 통해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6.25 전쟁 정전 70주년과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들을 위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1월 9일 잠실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 유엔 참전용사 영웅을 위한 음악회에는
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을 비롯해 국가보훈부 초청으로 방한 중인 유엔 참전용사와 유가족, 참전국 외교사절, 유엔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2023 보훈복지문화대학 창작예술제가 수원 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창작예술제는 국가유공 상의자를 비롯해 배우자와 미망인, 유족 등으로 구성된 전국의 보훈복지문화대학에서 학생들이 참가해 1년간 갈고 닦은 공연과 전시 등을 선보이는 행사입니다. 특히 올해 예술제는 코로나로 인해 4년 만에 전국 규모로 개최되며 전국 보훈복지문화대학 학생과 상위군경체육회 회원, 진행요원 등 6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보훈가족 간 화합은 물론 즐겁고 건강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이 지난 11월 11일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서 거행됐습니다. 부산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세계 유일의 유엔 묘지가 있는 부산 유엔 기념공원 유엔군 위령탑에서 개최됐으며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방한 중인 유엔 참전용사와 유가족, 국내 참전 유공자와 외교사절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독립유공자 정두옥 애국지사와 배우자 이봉아님의 유해가 조국을 떠난 지 12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정두옥 애국지사는 일제강점기 미국 하와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경제적 후원과 외교활동 등의 독립운동을 하고 1972년 별세해 하와이에 안장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11월 13일 하와이 현지 추모식을 시작으로 14일 유해를 영접한 뒤 15일 대전 현충원에서 봉환식과 안장식을 거행했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과 임직원들이 보훈가족의 농장을 찾아 일손 돕기에 나섰습니다. 지난 11월 12일 박민식 장관과 직원들은 보훈가족의 과수원을 찾아 사과 수확 등 일손을 돕는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과수원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서후원 중사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곳이며 보훈부는 이날 농장에서 사과 50박스를 구매한 후 히어로즈 패밀리와 군부대 등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모바일 국가보훈 등록증을 소지하면 전국 4,800여 개 농축협 창구에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모바일 국가보훈 등록증 창구 금융거래는 농축협에서 처음 서비스가 시작되는 것으로 시스템 작동 여부 등을 확인, 보완한 뒤 시연회를 열고 본격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창구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IC 국가보훈 등록증이 필요한데 이는 가까운 보훈관서를 방문해 본인 확인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국가보훈 등록증 발급 절차는 국가보훈부 유튜브 채널 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순직 의무 군경의 날 지정을 내용으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4월 넷째 금요일이 순직 의무 군경의 날로 지정돼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정부 기념 행사가 거행됩니다. 순직 의무 군경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무 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순직한 장병들로 순직 의무 군경의 날은 이들의 희생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국가 기념일입니다. 제84주년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워싱턴 회의를 앞두고 만세 시위를 이끈 양일석 선생 등 67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했습니다. 이번에 포상된 독립유공자는 건국훈장 11명, 건국포장 3명, 대통령표창 53명으로 포상자 중 생존 애국지사는 없고 여성은 7명입니다. 국가보훈부는 한 분의 독립운동가라도 더 발굴하고 포상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제84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지난 11월 17일 서대문 독립공원 내 순국선열 추념탑에서 거행됐습니다.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 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기념식에는 독립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와 미래세대 등 약 300명이 참석했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순국선열들의 강인한 독립정신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근간이자
미래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나침반이라며 이번 기념식이 미래 세대들에게도 영원히 잊히지 않는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6.25 전쟁 당시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지상군을 파견했던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유족들을 돕기 위해 민관이 손을 잡았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주식회사 이디야와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유족들의 직업기술훈련비 등 자립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이디야 커피는 11월과 12월 중 회원 앱을 활용한 국민참여형 기부 이벤트를 진행한 뒤 모금액 전액을 대한민국 전몰 군경 미망인회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에티오피아는 6.25 전쟁 당시 육군 3,518명을 파병해 수많은 전투에서 전공을 세웠으며 그 과정에서 122명이 전사하고 53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을 입은 국가유공자를 위한 첨단 보철구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11월 23일 포스코센터에서 상위 국가유공자에게 로봇 의수와 의족, 다기능 휠체어 등을 전달했습니다. 포스코 1% 나눔재단은 지난 2020년부터 몸이 불편한 국가유공자들에게 첨단 보철구를 지급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후 지금까지 매년 첨단 보철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환국 78주년을 맞아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전시회가 열립니다. 환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돌아오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3월 6일까지 베이징에 소재한 주중 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한 유물 60석점이 전시됩니다. 이번 전시회는 전시 기간 동안 휴관일인 일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 중인 6.25 참전용사가 이승만 대통령 동상 건립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기부 의사를 밝힌 6.25 참전용사는 현재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강홍건 참전용사로 해군 사관학교 4기생으로 임관한 뒤 6.25 전쟁과 월남전에 모두 참전하고 중령으로 전역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이승만 대통령 동상 건립은 현재 민간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 11월 22일 영상통화를 통해 강홍건 참전용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고 최명신 명예회장 10주기 추도식이 지난 11월 24일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추도식에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과 이화종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 회장, 유가족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고 최명신 장군은 6.25 전쟁에 참전해 다수의 전과를 올렸으며 베트남전에서는 초대 주월 한국군 사령관이나 맹호 부대장으로 혁혁한 공을 세우며 한국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12년 국가보훈부 산하 공법단체로 전환된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의 초대 명예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신원 조회가 상시 가능한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 시스템이 국립대전현충원에 구축됐습니다. 국립묘지 안장은 국가유공자 등 안장 대상자의 유족이 안장 신청을 하면 병적이나 범죄 경력 등을 심사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를 위해 휴일에는 국립묘지 담당자가 인근 경찰서를 방문해야 조회가 가능해 최종 결과 확인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최근 경찰청에서 국립대전현충원까지 관련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휴일에도 신속한 안장 심사가 가능해졌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마지막 예우인 국립묘지 안장 서비스 개선으로 유가족의 편의를 도모하고 국립묘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가보훈부가 네이버와 손잡고 보훈문화 확산에 나섭니다. 지난 11월 28일 네이버 사옥 1784에서는 일상 속 보훈문화 조성,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앞으로 양기관은 네이버 콘텐츠 플랫폼을 활용해 보훈문화 콘텐츠를 제작, 보급하고 네이버의 보훈 정보를 현행화하는 데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내 가까운 보훈문화 축제를 실시간으로 추천해 방문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할 예정입니다. 국가보훈부가 실시한 제복의 영웅들 캠페인이 홍콩 디자인센터가 주최하는 2023 디자인포 아시아 국제 어워드에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디자인4 아시아 국제 어워드는 아시아적인 관점에서 우수한 디자인을 선정해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시작된 국제 디자인 대회로 해를 거듭할수록 전 세계 디자이너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TV 나라사랑 유튜브 채널에서는 보고 싶다 전우야 콘텐츠를 제작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다 전우야는 참전용사들의 전쟁 경험담과 함께 찾고 싶은 전우에 대한 사연을 영상을 통해 소개하는 콘텐츠입니다. 영상 제작에 참여를 원하거나 사연에 소개된 전우에 대해 알고 계신 경우에는 국가보훈부 대변인실 044-202-5092로 전화 주시거나 자막에 안내되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찾기 프로젝트 보고 싶다 전우야에 보훈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부의 다양한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월간 국가보훈부, 지금까지 2023년 12월호 함께 하셨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